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포수. 이 한 문장만으로도 엄영찬의 도전은 특별해 보입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까지 남은 거리를 제대로 알려면 최초라는 단어를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엄영찬은 지금 한국 야구의 역사를 쓰고 있는 선수가 아니라 그 역사를 쓸 자격을 얻기 위해 싱글 A에서 경쟁하는 유망주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홈런 8개만이 아닙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엄영찬은 캔자스시티가 보유한 수많은 포수 유망주 가운데 끝까지 포수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엄영찬은 2026년 7월 17일 콜롬비아 파이어플라이스 소속으로 시즌 8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4회 2아웃에서 좌중간 담장을 넘기며 팀의 리드를 안긴 홈런이었습니다. 앞서 6월에는 8회 만루 상황에서 그랜드슬램도 터뜨렸습니다. 중심 타선에 배치된 포수가 결정적인 순간 장타를 생산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신호입니다. 공식 기록 집계 시점 기준 엄영찬의 시즌 타율은 234, 출루율은 350, OPS는 730이었습니다. 타율만 보면 압도적인 공격형 포수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홈런만 보고 전형적인 공갈포라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타율보다 출루율이 1할 이상 높다는 것은 안타가 없는 날에도 볼넷 등을 통해 출루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시즌 8 홈런을 더하면 엄영찬의 공격은 단순한 저타율 장타형으로만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엄영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타격에 새로운 가치가 붙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엄영찬이 미국에서 먼저 인정받은 부분은 수비였습니다. 경기 상고 시절부터 포수로서 송구와 블로킹 능력을 평가받았고 고교 최고 포수에게 주어지는 이만수 포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고교 졸업 후인 2022년에는 KBO 리그가 아니라 캔자스시티와 계약하며 미국 직행을 선택했습니다. 2023년 루키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2024년에는 싱글 A 콜롬비아로 올라왔습니다. 호주 프로야구 브리즈번에서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2024-25 호주 리그에서는 10홈런을 기록하며 홈런 부문 2위에 올랐습니다. 수비형 포수로 출발한 선수가 장타 가능성까지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포수 유망주를 평가할 때 홈런만 떼어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포수는 다른 야수와 성장 과정부터 다릅니다. 타자는 자신의 타석을 준비하면 되지만 포수는 경기 전부터 투수의 구종과 컨디션, 상대 타자의 성향, 수비 시프트와 주자 움직임까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투수마다 다른 공을 받아야 합니다. 패스트볼 움직임이 다른 투수, 변화구를 땅에 떨어뜨리는 투수, 제구가 흔들리는 어린 투수까지 상대해야 하죠. 블로킹과 송구만 잘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투수가 흔들릴 때 어떤 공을 요구할 것인지, 타자가 노리는 구종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주자가 있을 때 경기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포수의 승격은 타격 성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단계 높은 리그의 투수진을 맡길 준비가 됐는지 구단이 판단해야 합니다. 타격이 좋더라도 포수 수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승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격 성적이 평범해도 투수진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수비에서 신뢰를 얻는다면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영찬의 도전에서 언어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야수나 외야수에게도 의사소통은 필요하지만 포수는 경기 내내 투수 및 코칭 스태프와 정보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미국 마이너리그에는 영어권 선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남미 출신 투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려면 스페인어도 필요합니다. 엄영찬은 입단 초기부터 통역을 두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영어 수업을 마쳤고 스프링 캠프에서는 스페인어 수업도 이수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경기와 일상생활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영찬에게 언어는 포수 수비의 일부입니다. 언어가 부족하면 투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운드에 올라가 투수를 안정시키거나 경기 도중 빠르게 전략을 수정하는 데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반대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 구단은 엄영찬을 외국에서 온 포수가 아니라 투수진을 실제로 맡길 수 있는 팀의 포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엄영찬도 인터뷰에서 이제는 동양인이 포수를 한다는 사실보다 한 명의 포수로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방법을 고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은 중요합니다. 한국인 최초는 팬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만 구단이 승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캔자스시티가 보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엄영찬이 상위 레벨 투수들의 공을 받을 수 있는지, 공격에서도 포수 평균 이상의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지, 로스터 한 자리를 맡길 가치가 있는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캔자스시티는 포수 유망주가 부족한 구단이 아닙니다. 2025년 MLB 파이프라인의 구단 상위 30명에는 포수 4명이 포함됐습니다. 엄영찬은 당시 29위였고 블레이크 미첼과 카터 젠슨, 라몬 라미레스는 그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카터 젠스는 이미 메이저리그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블레이크 미첼도 상위 지명을 받은 포수 유망주이며 공격력과 어깨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엄영찬에게는 두 종류의 경쟁이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 투수와의 경쟁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변화구를 공략하면서 타격 생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조직 포수들과의 경쟁입니다. 구단이 한정된 포수 출장 기회와 승격 자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결정할 때 자신의 차별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쟁에서는 홈런 8개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포수 수비가 비슷하다면 더 좋은 공격력을 가진 선수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심 타선에 설 수 있는 포수는 구단 전체의 공격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런만으로 경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포수 유망주가 너무 많다면 구단은 일부 선수의 포지션 변경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MLB의 캔자스시티 유망주 분석에서도 모든 포수 유망주가 끝까지 포수로 남기는 어렵다는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타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일루수나 코너 외야수로 이동해 더 빠르게 승격할 수 있습니다. 엄영찬에게도 언젠가 같은 선택지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영찬의 가장 큰 상징성과 희소성은 포수라는 포지션에서 나옵니다.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 포수를 포기한다면 승격 속도는 빨라질 수 있어도 한국인 최초의 빅리그 포수라는 목표에서는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포수만 고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프로 선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위 리그에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엄영찬이 포수로 계속 성장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비 이닝입니다. 포수는 훈련만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투수와 실제 경기를 치르며 볼 배합, 블로킹, 송구, 경기 운영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팀 내 포수 유망주가 많으면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경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타격 기회는 확보할 수 있지만 포수 경험은 줄어들게 됩니다. 엄영찬에게 중요한 것은 몇 경기에 출장했느냐만이 아닙니다. 그중 몇 경기를 포수로 소화했고 어떤 투수들과 호흡을 맞췄으며 상위 단계에서도 같은 수비 역할을 인정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타와 출루의 동시 유지입니다. 포수라는 이유만으로 타율이 낮아도 괜찮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이너리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투수들의 구속과 변화구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싱글 A에서 나온 홈런이 더블 A에서도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즌 타율보다 1할 이상 높은 출루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타가 나오지 않는 날에도 출루할 수 있다면 공격의 저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영찬이 홈런만 노리는 타자가 아니라 볼넷과 강한 타구를 함께 생산하는 포수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단계에서의 적응입니다. 엄영찬은 2023년 루키리그에서 시작해 2024년과 2025년 그리고 2026년 현재까지 싱글 A 무대에서 뛰고 있습니다. 포수의 육성 속도가 다른 포지션보다 느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부상자 명단에 오른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더 높은 단계에서 경쟁력을 시험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싱글 A에서 좋은 기록을 반복하는 것과 더블 A 투수들의 공을 받으며 같은 공격력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엄영찬의 진짜 평가는 승격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블 A에서는 투수들의 변화구가 더 정교해지고 타자에 대한 공략도 빠르게 수정됩니다. 포수로서는 더 완성된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동시에 구단의 경기 운영 방식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단계를 통과해야 트리플 A와 메이저리그라는 현실적인 경로가 열립니다. 엄영찬의 도전이 특별한 이유는 한국 선수가 미국에서 홈런을 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성장한 포수가 미국과 중남미 출신 투수들의 공을 받으며 그라운드의 중심 역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의 조지마 겐지는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동안 포수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성장한 선수가 메이저리그 공식 경기에 포수로 출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엄영찬이 그 기록을 처음 만들 가능성은 분명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최초가 될 준비가 됐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엄영찬은 현재 싱글 A 선수입니다. 캔자스시티 조직 내부에는 더 높은 평가를 받는 포수들이 있고 아직 더블 A와 트리플 A를 거쳐야 합니다. 시즌 8 홈런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숫자이지 메이저리그 진출을 보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분명합니다. 수비 능력과 의사소통을 먼저 준비했던 포수가 이제 공격에서도 구단이 주목할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홈런과 출루가 유지된다면 엄영찬은 단순한 수비형 포수가 아니라 공수 양면의 가능성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엄영찬이 자신의 목표를 단지 최초에만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는 스타가 아니더라도
팀에 오래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취지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포수에게 이 목표는 현실적이면서도 어렵습니다. 홈런 1개는 하루 동안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수들이 계속 공을 맡기고 감독이 중요한 경기에 선발 마스크를 맡기는 신뢰는 오랜 시간 쌓아야 합니다. 포수의 진짜 장타는 담장을 넘기는 타구만이 아닙니다. 투수의 장점을 끌어내고 실점을 막고 팀이 자신을 계속 기용하게 만드는 것까지 포수의 생산성입니다. 엄영찬의 시즌 8호 홈런은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장타를 유지하는 동시에 포수 수비 이닝을 확보하고 구단 내 유망주 경쟁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포수라는 역사는 홈런 숫자가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싱글 A의 수많은 수비 이닝이 결국 그 역사를 완성하게 될까요?